디스카운트에서 나중에 구매해야 돼, 책? 아, 저 그 하이탄 물리 옛날 거. 옛날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진과 같은 경우에 시험 기말고사 가장 뒤에 문제가 이 책에서 출제됐어. 그렇다고 선생님이 너를 안아줄 수가 없잖아. 너가 절대 거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밖에 노트 있나요? 어? 노트 있나요? 있겠지. 쌤, 쟤네들 장군 노트 좀 주세요. 얘들 장군 노트. 근데 중요한 건 걔는 물리 노트가 아니잖아. 걔는 물리 노트가 아니잖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앞으로 반이 이제 구성되는 걸 대충 얘기해 줄게. 지금 이번 주까지는 영재학교 애들 대비 수업이 있어서 지금 섞어놨는데 앞으로 반을 두 반으로 과학적으로 다 나눌 거야. 그래서 시작반은 알파반 수업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베타반 계속 나가는 거는 진도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쪽 가서 들으면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파반은 이제 진도를 리셋해갖고 처음부터 나가는데 이 책으로 처음부터 나갈 거거든. 그리고 그리고 베타반은 나가던 진도 계속 나갈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지난번에 다루기 직전까지 갔었지요. 그래서 책도 안 갖고 와갖고 그지 같은 자식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냥 거기부터 새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책의 275쪽인데 역학적 에너지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여기는 이번에 시험 범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쫓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책이 없어도. 자,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자. 얘는 힘과 관계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 중에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먼저 운동 에너지를 이야기해 보자. 자, 운동 에너지는 기호를 쓸 때 EK 또는 K, KE 이런 형태로 기호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줄 수 있나요? 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달리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쪽에 어떤 면에 물체가 하나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물체의 질량은 m인 질량을 가지고 있어. 자, 이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겠지. 자,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게 돼. 이때 이 물체가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쓰기로 한다. 일단은 이 K로 써드릴게요. 선생님은 K 쓰는 걸 많이 쓰거든. 이걸 많이 쓰는데 책에서는 EK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EK라고 표현해서 써주도록 할게.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이라고 한다.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겠다.
자, 이때 운동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란 단위를 갖게 되는데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과 같은 값을 갖게 했지. 일의 단위와도 또 똑같지. 일과 에너지는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에너지 설명해 줄 때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체에게 일을 해주게 되면 물체 에너지는 증가하고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감소된다. 그래서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의 확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었어요. 처음 속도가 0인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죠. 이 물체에게 힘을 가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힘을 가하게 되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지.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이때 가속도는 m분의 f라는 값이 되겠지. f는 ma라는 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우진이 과학 100점 맞고 왔지? 아니 그럴 수도 있죠. 혼자 못 맞았네? 혼자 못 맞았어. 자, 서진이도 하나 틀렸잖아. 이 가시나들이 왜 이래? 너 틀렸어? 그래 그럴 수 있죠. 왜 저한테만 그래요? 유나는 왜 안 와? 얘? 까먹었나? 네? 유나. 유나요? 계속 틀렸으니까 찔러서 안 오고. 유나는 다 맞았어. 아이 의견은 부드럽게 100점 맞았어. 안 부드러웠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과목 다 맞은 것 같은데 올백 나온 것 같은데. 와 대단해. 자, 여기에서 자, 물체는 속력 V를 갖게 됐대. 등가속도 운동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5가지 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5가지 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한테 조명 오는 줄 알았어. 켜져 있었어.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5가지 식이 있는데, 자, 얘는 서진아, 등가속도 운동의 5가지 식. 우준이 다 기억하지? 옛날에 했던 거. 얘 물리 때문에 나가서 물리 달려나고 왔다고 완전 자랑했어요. 좀 배우고 왔다 근데 공식 기억이 안 나요. V0 T 더하고 뭐였던 것 에이 그런가? 몰라. 이 그지 같은 시기들. 안 해올래? 나중에 진짜 힘들다. 배울게요. 여기서 S-T, S-V 이건 뭐예요? 단계. 아닌가? 그래서 이 5가지 식이 있죠. 기억나니? 서진, 기억나? 네. 우진, 기억나? 그럼 무진이라고 하자. 무준이도. 무진, 야무진. 좋은데? 야무지요. 밑에 두식은 처음 보는데. 왜 처음 봐? 옛날에 할 때 했었는데. 답이네. 자, 그래서 이런 5가지 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한번 이용해서 얘를,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물체는 지금 등가속도 직선운동함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 자, 그런데 처음 속력이 얼마가 된다라고 했지? 0이 돼 버렸대. 자, 양변에 2분의 m을 곱해 보자.
2분의 m을 곱하면 좌변은 뭐가 되지? ma 곱하기 s가 돼버리지. 자, 이 값은 2분의 1 mv 제곱이 돼버렸대. 이거는 바로 뭐야? 물체 작용한 힘이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뭐가 되지? 1이 정의가 되겠지. 따라서 물체에게 2를 해준 값은 물체에 달리는 형태의 에너지를 주게 됐는데 이 에너지를 뭐라고? 운동 에너지라고 쓰기로 하자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어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의 정의였다. 책에서는 실험 과정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이걸로 기억해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 에너지 정리라는 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1 에너지 정리라고 그냥 보통 표현해 주고 있어. 자, 얘는 물체에게 1을 해준 만큼 물체는 에너지 변화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인데 어떤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식을 써주면 얘는 다음과 같아. 물체에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라고 얘기하지. 외력이 한 일은 물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켜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조금 전에 썼던 거를 다시 증명하는 과정이야. 자, 이쪽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처음 속도 v0로 달리고 있었대요. 이 물체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 갖고 있지? 운동 에너지로 2분의 1 mv0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 물체에게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일을 해주게 됩니다. 일을 해주게 되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그래서 잠시 뒤에 이 물체는 자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역시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좀 전 거 반복하는 거야.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이 식에다가 2분의 M만큼을 곱해보기로 하였다. 자, 그랬더니 얘는 MA 곱하기 S라는 값은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이 되었다라고 하지. 그래서 물체에게 일을 해준 만큼 물체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돼버리니까 이 값이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의외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지는 식입니다. 자, 한편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자.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관계. 자,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관계를 얘기해 봅니다. 자,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떤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죠. 자,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양변의 분모 분자의 질량을 곱해주면 얘는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지. 2n분의 mv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이때 mv라는 건 바로 뭐야? 물체가는 운동량이 되겠네. 따라서 얘는 2n분의 p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또는 p라는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지? 루트 2m2k라고도 쓸 수가 있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상대론적인 이야기들까지 가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전체 에너지는 정지 질량 에너지 더하기 운동량의 제곱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라고 해. 이건 참고로 기억해두자. 나중에 상대성 이론을 배울 때 이야기해드리게 되죠. 물리원에는 상대성 이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우고 진과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시험 범위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 있고, 자, 이번에는 자, 물체의 분열과 운동 에너지 관계를 얘기해 보자. 자, 분열과 운동 에너지 관계를 얘기해 볼게요. 도현이가 오늘 영어학원 갔다 온 날이니? 박도현 잘생긴 애 있잖아. 배드민턴. 어? 맨날 배드민턴 채 갖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 그러면 분열과 운동 에너지 얘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쪽에 하나의 물체가 있었어요. 하나의 물체가 있었어요. 얘는 두 부분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부분의 질량은 M1이고 이 부분의 질량이 M2로 쪼개진다. 정지 상태에서 쪼개지면서 얘는 서로 반대 방향의 속도를 갖게 된대요. 이렇게 분열되는 경우에도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돼요. 그럼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처음 운동량은 정지 상태니까 0이지.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돼버릴까? 나중 운동량은 M1V1 더하기 M2V2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이 값이 서로 같아요. 즉 얘네들은 M1V1 더하기 M2V2라는 값이 0이 됐대요. 얘는 직선상의 운동을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갖고 표현을 해줬더니 마이너스 MV1 더하기 M2V2가 0이라고 쓸 수 있지. 즉 M1V1이라는 녀석은 M2V2와 같다라고 써줄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얘들이 갖는 속도의 비를 보자. 속도의 비를 보면 얘는 질량의 역비가 돼버렸다라고 해요. 자, 이제 이 물체에 사용된 처음 에너지가 폭발에 이용된 에너지가 E라고 한다면 이 에너지들은 모두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변했을 때 각각의 운동 에너지의 비를 한번 보자. EK2분의 EK1은요 2분의 1 M2V2 제곱분의 2분의 1 M1V1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대. 즉 이 아이는 M2분의 M1 곱하기 V2분의 V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저 값 대신에 속도 대신에 넣어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다. M1분의 M2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이 두 녀석의 운동 에너지 관계 EK2라고 하는 녀석은 M2분의 M1 곱하기 EK1이 돼버렸대요. 이때 전체 사용된 에너지가 2가 되니까 얘는 EK1 더하기 EK2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얘는 두 개 대입해서 위아이를 대입해서 EK1으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M2분의 M1 더하기 M2 곱하기 EK1이 돼버리죠.
따라서 이 K1이라는 값은요.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에너지로 M1 더하기 M2분의 M2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다. 또 이 K2라고 하는 값은 이 K2는 M1 더하기 M2분의 M1 곱하기 2다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각각의 운동 에너지로 변한 만큼을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충돌과 운동 에너지 관계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과 운동 에너지 관계를 얘기해 보자. 충돌과 운동 에너지 관계입니다. 자, 충돌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었어요. 자, V1이라는 속도로 왔는데 직선상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냥 스칼라로 표현해서 쓰기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은 M2인 물체가 앞서서 가고 있었는데 V2라는 속도로 가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때 V1은 항상 V2보다 크다. 그래야만 충돌이 일어나겠죠. 자, 이 관계에서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힘을 주고받게 됩니다. 즉 M1이라는 녀석은 M2를 앞방향으로 밀어주고 반작용으로 M2라는 녀석은 M1을 뒷방향으로 자 이렇게 밀어주게 돼요. 자, 너 무릎하고 왜 또 깨졌어? 전에 다쳤던 거 아직도 안 난 거야? 헉, 여름철이라 자꾸 염증 생기는구나. 뭐래? 뭐래? 돌에 또 부딪혔어? 아니, 다칠 때 부딪혔어요. 돌이 매우 아팠겠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고받습니다. 그쪽 자리 아니고 안 보여, 얘들아. 여기가 좋은 자리야, 이쪽이. 이쪽으로 와. 자, 그러면 M2란 녀석은 앞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자, 원래 속도보다 커진 속도로 진행하겠지. V2 프라임이야. 자, 그리고 M1이라는 물체는 자, 처음보다 어떻게 느려진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얘는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충돌을 했대. 비탄성 충돌하게 된 거야. 이때 반발 개수를 2다라고 써줄 수가 있단 말이지. 오케이? 2라고 써줬을 때 얘는 다음과 같은 운동량 보존 관계를 갖게 됩니다. M1V1 더하기 M2V2는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또 반발 개수에 대한 식을 쓸 수 있지. 반발 개수는 충돌 전의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분의 충돌 후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야. 즉 V1 마이너스 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 바로 반발 개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풉니다. 연립해서 풀게 되는데 전에 운동량 보존에서 했었어. 그래서 자, 이 관계들을 한번 그냥 연립 같이 해보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M1 V1 더하기 M2 V2라는 녀석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이라는 식과
2 곱하기 V1 마이너스 2 곱하기 V2라는 값이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여기에서 V1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지워져야 되겠지. M2를 곱해봐. 자, M2를 곱해봤어. 자, 이렇게 곱해서 얘를 빼주자. 빼주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M1 마이너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M2 V2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이 경우에 V1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V2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V2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지워야 되겠지. M1을 곱해봐. M1을 곱해서 더해보자. 더하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자, 1 플러스 2 곱하기 M1 V1 더하기 M2 마이너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2 라는 값은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대. 따라서 V2 프라임이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2라고 쓸 수가 있대요. 자, 이 식을 지난번에 소개해줬고 또 하나의 식도 만들어줬어. 오케이? 어떤 식을 만들어줬니? V1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1보다 느려졌다. 마이너스 누구 때문에 느려졌니? M2 때문에 늘어졌지.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라고 쓰기로 했었어.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V2 프라임을 정규해주면 V2라는 녀석은 원래 속도 V2보다 더 커지게 되지. V2 프라임은 원래 속도보다 커지는데 누구 때문에? M1 때문에 커지겠지.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때문에 V1 마이너스 V2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식도 만들어줄 수가 있었어. 자, 그렇다면 이 충돌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얼마큼을 손실하는지 그 손실되는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충돌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손실되는 에너지 델타 EK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야. 2분의 1 M1 V1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1 곱하기 V1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2 곱하기 V2 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프라임 대신에 저 녀석을 대입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2분의 1 곱하기 M1 곱하기 J제곱이야. 완전제곱꼴 풀어주면 되겠지. 자, 얘는 V1의 제곱 마이너스 2배가 되니까 2분의 1 없어질 거야. M1 곱하기 저거 곱하기 이거야.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곱하기 V1 마이너스 V2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뒤항의 제곱이야.
M1 곱하기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이거 제곱 쓸게. 여기다 제곱하자. M2의 제곱 곱하기 V1 마이너스 V2의 제곱이라고 쓰게 됐지. 자, 마찬가지 쟤도 이렇게 나타나. 더하기 2분의 1 M2 V2 프라임이야. 저 녀석이지. V2의 제곱 플러스 M2 곱하기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M2 곱하기 M1 더하기 M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M1의 제곱 곱하기 V1 마이너스 V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대. 그리고 두 항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M1 V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2 V2의 제곱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지워지지. 그리고 두 개가 묶이고 얘도 묶이게 될 거야. 얘는 공통 부분이 이 부분이 공통이구나. 자,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로 묶을게. M1 더하기 M2분의 자,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M1 M2 곱하기 요 녀석들이야. V1의 제곱 마이너스 V1 V2 마이너스로 뽑아놨으니까 V1 V2 플러스 V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두 항도 묶이겠네. 두 항도 묶여. 더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얘네들은 똑같은 게 이거야. M1 더하기 M2의 제곱분의 M1 더하기 M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M1 M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의 제곱 곱하기 M1 더하기 M2가 되겠네. 그쵸? 정리해 준 거야 그냥. 그러면 얘 지워져. 그리고 요 녀석이 괄호 부분이 뭐가 되니? V1 마이너스 V2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지. 그래서 두 녀석을 묶기로 한 거야. 얘는 마이너스 M1 M2의 2배가 되겠지. 2배의 M1 더하기 M2 분의 자, 얘 1 플러스 2가 되는데 M1 M2가 일단 묶이지. M1 M2 묶이고 V1 마이너스 V2의 제곱이 돼버리고 자, 이 녀석은 뭐가 돼? 2배의 1 플러스 2가 되니까 2 더하기 2 마이너스 이 녀석 완전 제곱을 풀어주면 되지. 2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버렸대. 그렇다면 얘 지워지고 자 1이 돼버렸지. 따라서 이때 손실되는 에너지는 잃어버린 에너지는 마이너스 감소했다는 얘기지. 2배의 M1 더하기 M2분의 M1 M2 곱하기 이거를 앞에다가 반발계수식을 써주자. 자, 1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M1 M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의 제곱이라는 값이 손실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개만 해준 거야. 오케이? 과학고에서도 난이도 높다고 이 부분을 잘 안 가르쳐. 자, 그래서 이렇게 충돌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볼 때 반발계수가 1이면 탄성 충돌이지. 손실된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 반발계수가 0이면 손실된 에너지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완전 비탄성일 때 그래서 손실된 에너지가 최대다 라고 얘기해. 아시겠슈? 수진아, 졸고 있으면 어떡해 이 녀석. 응? 안 돼.
제 손실은 전까지 꾸역꾸역 이해가 되는데 어? 도저히 저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손실된 에너지 전개한 거야.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손실된 에너지잖아. 네. 변한 에너지잖아. 네. 그걸 그냥 대입해서 얘를 그냥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넣어갖고 전개해서 정리만 해준 거야. 산수가 이게 안 돼, 부준이? 아니, 완전 제곱 걸 a-b의 제곱 전개 안 돼? 그건 되죠. 그거야 이거. 넣어서. 어? 어? 지게? 전개가 이게 뭐가 복잡해? 도현아 이해하지? 응? 우진아 이해되지? 어? 저코좀 풀고 와도 돼요? 안 돼. 진짜 살짝 감기가 심해 걸려. 야 은빈이도 화장실 안 보내줬는데? 같이 보내주시고. 그래 같이 갔다 와. 조금씩 흘려서 말려. 조금씩 흘려서. 넌 조금씩 싸서 말리는 거야? 빨리 갔다 와 빨리. 냄새나. 이거 그냥 전개해보면 그냥 나와. 뒤로 와. 나중에 이 책에는 특히 이제 진과 까는 경우에 책에 있는 예제 문제들 차근차근 다 풀어봐. 학교 시험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편이야 이 책 갖고. 지금 현재 1학년.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아마. 딱히 과학부에서 나갈 만한 물리책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 현재 하이탑은 꾸려갖고 못 쓰거든. 교재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 그냥 교과 과정에 맞춰 쓸 뿐인데 이 책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꼭 한번 나중에 예제 문제들 차근차근 한번 풀어봐 주세요. 270쪽, 279쪽에 있는 예제 문제 아주 좋은 문제야. 충돌 과정의 에너지 손실 계산하는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포텐셜 에너지를 봅시다. 우진, 잠이 와? 응? 응? 자,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기준 이치와 다른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다. 이런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를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인데 얘는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 주지? 앞으로 포텐셜 에너지는 EP라고 많이 써요. 그리고 쌤은
U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왜요? U 이것도 영어에서 위치 에너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유비어틴가라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자, 얘도 위치 에너지와 관계되어 있고요. 자, 한편 얘는 PE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이 경우 중요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 P는 mgh라고 쓴다. 이번 시험 범위 9.8 mh라고 썼던 게 얘지. 그죠? 9.8 mh라고 썼는데 g가 9.8이었죠. 중력의 가속도. 자, 한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자, 이 P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해요. 여기서 k는 용수철 상수이고요. 용철 상수이고 x는 늘어나거나 압축된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고 또 만륜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 가속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서 X가 뭐라고요? 늘어나거나 압축된 길이. 탄성력 안 배웠어? 배웠는데 배웠어요. 자, 그래서 만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만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값은 어떤 값을 갖게 합니까? 이 P라는 값은 마이너스 G 곱하기 G는 만류력 상수였죠.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자, 얘는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다. 이 P라는 것은 K라고 하는 것은 쿨롱 상수지. 은하철도 999 했던 거 기억날 거야. K 곱하기 얼분의 Q1 곱하기 Q2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포텐셜 에너지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양. 포텐셜 에너지의 양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합니다. 자, 기준 위치에서 현재 위치까지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해준 1이야. 자, 기준 위치에서 현재 위치까지. 현재 위치까지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해준 일을 포텐셜 에너지의 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보존력이라는 개념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다 써주자. 자, 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내 마음대로 잡는 경우도 있고 정해진 값들도 있어. 자, 이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잡게 돼. 하지만 보통 대개 지면의 위치를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으로 놓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대개야, 이건 대개. 지난주 일요일 날 대게 먹었는데. 자, 그래서 대개 이렇대. 한편, 토요일 날 먹었구나. 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길이야. x가 0일 때가 기준이야. 자, 그 다음에 만류력에 대한 기준점은 얼이 무한대인 곳이 기준점이야. 무한히 먼 곳이 기준점이야. 자, 그 다음에 전기력의 자, 기준점은 자, 이것도 얼이 무한대인 곳을 써 이 표현을 쓰게 될 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자, 기준점의 위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뭐가 되니? 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준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0이다 라고 합니다. 항상 0입니다. 자, 한편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보자. 부가 마이너스래. 여기는 양이고 여긴 마이너스잖아. 얘는 항상 기준 위치보다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은 곳이다 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표현은 기준 위치보다 작은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얘기하지. 높이만 갖고 얘기할 때는 기준 위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물체가는 에너지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 위치보다 에너지가 작다는 걸 뜻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존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보존력. 말 표현 그대로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계된 힘을 우리는 보존력이다라고 얘기해. 영어로 얘는 컨저버티브 포스야. 컨저버티브가 보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 보존적인 에너지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컨저버티브 포스. 내 글씨를 그렇게 못 쓰는 거 나 못 알아볼 정도로. 페이스? 컨저버티브 페이스? 자, 그러면 보존력의 개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력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준면이 있다고 하자. 여기에 물체가 있어. 그래서 물체를 올려줄 거야. 이렇게 물체를 올려주게 돼. 이때 우리는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힘이 필요하지? 그래, 안 그래?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이 필요해. EXT는 무슨 뜻이야? EXT? external이란 뜻이야. external이란 뜻이야. 무슨 뜻이지, external? 그거는 finite고. 도윤이 너 맨날 영어 때문에 지각하잖아. 무슨 뜻이야 저거? external? 오호. 야, 은빈, external 무슨 뜻이야? 뭔가 이제 밖에 있는 그렇지, 외부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런 말 나왔잖아. exit. 저그 뭐지 만류력에서 R이랑 M이 뭐예요? R? 와 R은요, 조류나 파충류 그리고 양서류, 어류들이 갖는 번식 방법이죠. R. R은 되게 어떨 때 쓰지? 뭐 반지.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또 뭐? M 하겠어. M은 뭘 것 같아? 모르겠어. 마율력이니까 M은 뭘 것 같아? 질량? 그렇지. 매스. 왜 물어본 거야? 모르겠습니다. 유난 왜 11일부터 등원이야? 너 공부하다 왔다고. 물리.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내가 꼭 배웠다고 다 알아야 돼? 아니 배워서 다 알았어 내가. 선생님 했지. 근데 건이 왜 안 와요? 시험 보고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왜? 이런 힘이 왜 필요할까? 필요 없어? 왜 도리도리 하고 있어? 얘는 왜 이런 힘이 필요할까? 올라가야 돼. 왜 이런 힘이 필요할까? 뭐 때문에 이런 힘이 필요하지? 에너지. 얘는 이런 짜임새에서는 아랫방향으로 나타난 어떤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힘을 이겨내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거야. 이해해? 오케이? 자, 이때 얘를 들어주게 되는데 들어주면서 일을 하는데 약속이 있어. 이렇게 기억해 두자. 속력을 변화시키면 돼, 안 돼?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해. 왜? 여기서 가한 힘 중에 일부가 얘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잖아. 그치? 따라서 자,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그것도 거의 뭐에 가깝게? 0에 가깝게 얘를 들어줘야 해. 오케이? 이렇게 들어주면서 일을 해주게 되는 거야. 이때 이렇게 일을 해주게 되면 얘는 처음 포텐셜 에너지에서 나중 포텐셜 에너지로 물체가 이동을 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가해준 일이 물체를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시켜 주게 되는 거야. 자,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주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는 문제점이 있어. 이 힘 누가 주고 있지 지금? 누군가 주는 거지. 그 누군가가 누구야? 몰라. 그 다음에 속력을 0에 가깝게 이동시키면 1m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성을 0에 가깝게 이동. 많이. 무한하게. 이건 언제 올라갈지 몰라. 1m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 일을 다른 형태의 일로 바꿔주기로 한 거야. 어떻게? 얘는 요 힘과 요 힘이 어때? 똑같아. 자, 얘를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외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FC라고 해. 이 C는 왜 C일 것 같아? 이 C는 왜 C일까? 이 C, FC는 왜 C일 것 같아? 뭐지? 빛의 속도? 여기 빛의 속도가 왜 나오니? 빛의 속도로 당겨야 돼? 이 C는 왜 C일까? 안 좋은 거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안 뭐라고? 좋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안 좋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안 좋은 거 뭐? C하고 숫자? 왜 C일 것 같아? 칠판에 힌트가 있어. 칠판에 힌트가 있어. 그렇지. 얘가 바로 컨저버티브 보존력이란 말이야. 이런 구조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이런 힘을 보존력이라고 해.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외력이 한 일은 보존력이 한 일의 음의 값과 같아.
우리 일반적으로 외력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지. 인테그럴 f(e(x)t 도트 ds로 썼거든. 우리 지난번에 일의 정의에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적분 얘기했었지. 구분구적법 갖고.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데에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자, fc 도트 ds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fext가 마이너스 fc가 되니까. 오케이? 자,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지? 보존력이 한 일의 음의 값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어. 외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시켜 주는데 이것은 보존력이 한 일의 음의 값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외력을 이용한 정의가 아닌 보존력을 이용한 정의로 바꿔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존력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힘일까요? 보존력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보존력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알파벳 나눈다는 게 점처럼 나눈 거예요? 아니면 그 영재고 그게 지금 영재고 애들이 있는데 진도를 리셋해서 처음부터 하실 분들은 아마 알파반 쪽으로 갈 거야. 지금 알파반에서 화학하고 생명도 다 원을 한다고 하더라고. 원이요? 그래서 그쪽으로 리셋을 할 거예요. 과학은.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수학은 그렇게 안 나누지. 네. 합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네? 어디요? 합반에서 진행하는 거 아니야, 수학은? 아니 다음 주부터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랬어? 모르겠어. 안 알려주죠. 그리고 계속 할 거를 앞쪽에 썼는데. 과학은 처음 시작반을 알파반으로 하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그냥 계속 베타반으로 할 저 알파. 계획입니다. 저 알파가 되나요? 넌 무식하잖아. 그렇죠. 무식하니까 알파 가야지. 제가 저보다 제가 저거 너는 그래도 배운 년이잖아. 못 배운 놈, 배운 년. 배웠어요. 그래. 먹는데 못 써먹는지 못 써먹는지 알아볼까요? 좀 기억을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알고 진도 뽕 빠지게 나가면은 베타반은 아마 2학기 기말 중간 3단계 끝나기 전에 대부분 물리 과정이 끝날 것 같고 알파반은 합격할 때까지 아마 진도 나가고 있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하겠지만 몇 번 더. 알파벳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응? 원래 그 영재고 저는 알파벳이랑 비슷하게 할 거예요. 거의 과학은 그냥 시작반하고 그냥 나가던 기존 진도반 이렇게 나갈 거야. 그냥 많이 들었던 사람들 웬만하면 옮기지 마. 빨리 끝내고 또 할 거니까. 저도 싫어요. 3바퀴는 돌아야 될 건데. 세 바퀴요? 그래야지 가서 잘하지. 아직 한 바퀴도 못 돌아요. 아직 한 바퀴도 못 돌아요. 입학 가기 전까지. 아니면 내년 1학기까지 진과 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2바퀴를 더 돌리니까. 학원은요? 학원까지? 학원까지. 불가능하죠. 그래야지 대학 물리 잘해갖고 물리 계속 1등 나오지. 요즘 물리 1등 안 나와. 선생님 짜증나 죽겠어. 이번에 물리 나오는 사람 틀렸는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보존력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보존력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존력은 첫 번째 이런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썼니? 지우고 새로. 자, 보존력이 한 일은 근데 보존력이 한 일은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자, 같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보존력만 작용한다면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한 일이 같대요. 자, 이쪽에 A 위치가 있고 이쪽에 B 위치가 있었어요. A 위치가 있고 B 위치가 있는데 이 AB 위치에 대해서 한 일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1경로를 따라서 한 일이 있고요. 여기서 2경로를 따라 한 일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1경로를 따라 한 일은 A에서 B까지 2경로를 따라 한 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중력이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 물체를 내려오게 하게 되면 얘는 경로에 관계없이 한 일이 모두 어때? 같았죠. mg, h만큼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중력이 대표적인 보존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보존력이 되려면요. 보존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폐 경로에 대해서 한 일이 0이면 자, 0이면 보존력이 한 일이다. 폐 경로가 막힌 거. 닫힌 경우. 갇힌 거요? 막힌 거. 막힌 거? 폐곡선 안 배웠어? 폐곡선이요? 예. 끊긴 거? 폐곡선 알아? 무슨 뜻인지? 뭐 곡선이 끊긴 거 아니에요? 곡선이 끊겼다고? 폐곡선이라는 폐가 이러면서 닫힌 곡선은 배웠어? 닫힌 곡선 안 배웠어? 네. 폐곡선, 네. 열린 곡선. 네. 아. 폐자 몰랐던 사람. 같이 문문 가운데 들어가. 물리를 할 때 한자까지 성경이냐? 아니 저 정도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했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개폐장치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 열개 어. 다들 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준아? 민폐. 미쳤다. 아니 근데 폐경로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닫힌 경로라면 이해할 것 같아? 수력이 정말 떨어지구나. 정말 미안하다. 얘는 야, 무준이가 랭귀지가 떨어지는구나. 네? 랭귀지가 떨어져. 연계고. 연계국어야? 우리말도 잘 못하는 거지. 자, 이거 기말고사 영어는 몇 점 맞았어? 영어 90점. 아, 틀렸구나. 도윤이 다 맞았지? 과학도? 다 맞고. 과학을 틀릴 수가 있어요? 응. 혹시나 범위 흘릴 수 없어? 자, 보존력이 일을 한 경우다.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데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지금 A의 위치가 있고요. 이쪽에 B의 위치가 있었어요. A의 위치에서 1경로를 따라서 일을 했대요. 자, 그리고 2경로를 따라 다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운동 방향이 반대이면, 즉 B에서 A까지 2경로를 따라 한 일은요, A에서 B까지 2경로를 따라 한 일과 크게 갖고 반대 방향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다면 얘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저 식을 바꿔볼까요?
WA에서 B까지 1경로를 따라 한 일은 WA에서 B까지 2경로를 따라 한 일과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WB에서 A까지 2경로를 따라 한 일과 같지요.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1경로를 따라 한 일 더하기 다시 B에서 A까지 2경로를 따라 한 일의 합이 뭐가 돼? 0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갔다가 오는 경로를 다르게 했으니까 폐 경로에 대해서 일을 한 경우가 되지. 그 값이 0이 됐다라고 해.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구할 수 있대. 자,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얘도 우리 좀 전에 보존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음액값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이때 이 보존력이 한 일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보존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자, 인테그럴 초미치에서 나중위치까지 플러스야 되겠다. 미안해. 자, 보존력이 한 일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때 힘 F라고 하는 녀석은 자, XY 지성분으로 나눴으면 단위 벡터 이용해서 쓰면 FXI 햇 더하기 오랜만에 썼다. 단위 벡터. 그지? FYJ 햇 더하기 FG K 햇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DS라고 하는 값은 변이가 되는데 X방향의 변이, Y방향의 변이, Z방향의 변이가 모두 합쳐진 값이야. 벡터인데 단위 벡터야. 다음 주에 할 거야. 다음 주에 할 거야. 그래서 단위 벡터라고 하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헤트. 모자라고 해요. 모자. 자, 이때 두 녀석의 도트곱은요. 같은 성분끼리 도트곱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FC 도트 DS는 곱을 더해준 거야. FX DX 더하기 FY DY 더하기 FG DG라고 이야기해.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니? 아주 작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지 마이너스 DEP가 됐다라고 얘기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다. 자, fx라고 하는 값은 fx는 이렇게 약속해서 쓰기로 해. 마이너스 dx분의 dep가 되는데 이때 단 y하고 g는 일정하다라고 할게. 얘가 일정하면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저렇게 넘겨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fy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dy분의 dep. 여기서 xy가 xg가 일정할 때야. 마찬가지 fg는 마이너스 dg분의 dep야. 단 x, y가 일정하다.
자, 미분을 해서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값들은 모두 일정하게 하고 특정한 한 값만 변화되는 자, 이러한 미분을 우리는 편미분이라고 그래서 얘는 기호를 다르게 써. D 대신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p. 무슨 뜻이야? 얘는 편미분한다라고 해. 나중에 수학 시간에 배우겠지. 직접 쓸 일은 없어 아직은. 과학고 가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긴 하겠지만 문제 적용하는 건 2학년 때부터 적용하게 될 거야. 라운드 y분의 라운드 2p. 또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2p라고 해. 그래서 보존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보존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p i 해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2p j 해 마이너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2p k 해시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존력은 힘에 관한 함수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참고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중력, 탄성력, 만류력 이런 힘들이 모두 보존력이 돼요. 그래서 이 보존력이 한 일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보존력이 한 일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다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 근데 이 시기가 맞는 거예요? 저 시기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데? 네? 둘 다 틀려. 지금 몇